저당 거는요, 페이지요. 유학계 페이지는요, 132페이지요. 132. 그 다음 문제집은요. 문제집은 페이지요. 페이지요, 279요. 279, 이렇게. 알겠죠? 오늘 오후에 문제풀이는요, 되도록이면 문제풀이는요, 그날 한가 그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전에 까니까, 그러면 효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힘들고, 너무 힘들어갔어요. 그날 한 거 그날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중간중간에 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이런 좀 수고스럽지만 수요일 날 오후에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3월달부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제집을 어느 정도 쭉 하려면 그래서 많이 아니어도 한 3시간 정도씩 좀 힘들어도 책 이것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문제지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강의를 앞에 했어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면서. 그래서 3월달부터 강의는 물권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물권법.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복습이나 예습을 하려면 물권법을 강의를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권, 채권, 특별법, 그 다음에 민총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채권, 물권, 특별법, 민총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월, 6월 달은요. 그래서 항상 물권하고 채권을 먼저 강의해가지고 물권, 채권이 항상 뭐가 돼야 되죠? 이건 물권이 14문제, 채권이 14문제, 24문제예요. 물권, 채권이 공부가 안 되면 민총이 공부가 안 돼요. 어차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도 시험은요. 앞으로 이제 시험은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예요. 뽑는 수가 훨씬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부탁인데 농담하는 게 아니고 2차요. 중기사법 있죠? 절대 빠지 마세요. 중기사법 여러분 점수 안 되면 올해요. 2차가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28,000명 뽑았잖아요. 작년에요. 18,000명 뽑았잖아요. 10,000명 줄어들었죠? 그래서 올해요. 한 5,000 정도 줄어든단 말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작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에 강의할 때 뭐라 했냐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를 좀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식하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일단요. 1차는 붙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차는요. 중기사법 무조건 90점을 맞아야 돼요. 중기사법. 화요일날 강의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공법날 쉬어. 알겠죠? 공법날 쉬고 화요일날 쉬면 안 돼. 왜 그러냐? 왜 공법을 쉬냐? 공법은 과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법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알겠지만 그런데 개로는 중기사법은 빠지지 않으면 무조건 점수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빠지지 않으면 무조건 점수 나온다. 그러니까 합격하고 싶으면 중기사법 빠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시법에서 지적법 강의할 때 빠지 말라고. 빠고 싶으면 토요일날 빠고 싶으면 등기법 할 때 빠지라고. 알겠죠? 왜? 잘해도 안 나오고 못해도 그거기고 잘해도 거기고 비슷비슷해. 공시법은 등기법은. 그런데 지적법은 빠지면 절대 안 돼. 사람들은 쉬운 걸 빠져. 그러면 안 돼. 지적법은 무조건 맞춰야 돼. 12문제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뭘 면하냐? 과락을 면해요. 알겠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세법에서 여러분요 양도세하고 몇 개 있죠? 거기는요 주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적어도 있잖아요. 양이 적은 거 들여야지. 그리고 확실히 점수 받는 걸 2차를 꼭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만 일단 뭐를 해야 돼요? 일단 50점 이상을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중기사법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 중기사법 90점 맞으면 30점이 남잖아요. 30점이 남으면 어디든지 가져갈 수 있죠. 설령 80점에도 20점이 남잖아요. 그럼 어디든지 줄 수 있죠. 양쪽에다가 10점, 10점씩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요 공시법에서 지적법 강의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학생들은 꼭 지적법 할 때 빠져.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쉬운 거 어려운 거 맞춰가지고 2.5나 쉬운 거 맞춰도 2.5나 똑같은데 뭐하러 어려운 거 공부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적법 빠지면 절대 안 돼. 지적법 강의할 때. 그 다음에 중기사법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법 할 때도 양도세 할 때 빠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요 그냥 편할 때 쉬어. 알겠죠? 그러면 돼요. 일 보고 싶다? 그러면요 일 보고 싶다. 주중에 일하고 싶다? 공법 때 일하면 돼요. 알겠죠? 주말에 일하고 싶다. 등기법 할 때 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정확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해도 눈에 보이게끔 거짓 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해도 눈에 보이게끔 뚝 튀지 않는 거. 그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어느 거를 해도 다 점수 나오죠. 근데 우리는 보통의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팀이 있으면 하면 되죠. 열심히요. 나는 나는 전략공인데 그러면 안 빠지면 되죠. 알겠죠? 그런데요 아무튼 그렇게 반드시. 그 다음에 개론은요 문제집이 나오는데요 그 문제를요 그 선생님은 꼼꼼해가지고요 자기는 해설을 꼭 달아야 되겠대요. 해설 다 하라고 그랬어요. 해설 다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해설을
볼 때, 학생들 볼 때 길면 공부하는 학습 능력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학습 능력이.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만 넣으라고 해라 그랬어요. 좀 짧게. 그래야만이 뭐냐, 생각을 할 수 있죠. 틀린데 어디가 틀리 찾아볼 수 있는데, 너무 길게 써면 찾아볼 시간이 생각을 안 해요. 길게 써놓으면, 자세하게 써놓으면. 그래서 뭐를 했냐면, 좀 답은 좀 단답형으로 가면 해설 좀 달아 그랬더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격 아시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저당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은요, 이렇게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여기 1억이죠. 1억을 말한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은요, 그래서 확정 채권이에요. 확정.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란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을이요, 저당을 잡아요. 저당권, 그 다음에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을을 뭐란다? 이 을을 채권자라고 그래요. 채권자. 이 갑을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무자. 이 갑을요, 그것을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상보증인. 그래서 이런 봐봐요. 죄송해요. 이 사람은요,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를 해요. 설정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설정자는 보통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뭐가 된다?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저당권자. 그런데요, 갑이 돈을 빌리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집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한다?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하죠. 물상보증인.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보증인이 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요,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돼요. 만약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되려면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채권을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이 저당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 한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립상의 부종성.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요,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될 수 없고,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요. 을이 채권자가 아니라고 해봐. 그럼 우리 채권자 아니면 을은 갑한테 돈 빌려준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채권이 있어 없어? 없죠. 주된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저당권이 있어 없어? 없죠. 주된 권리가 있어야 저당권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봐봐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다. 이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래. 그럼 채무자 아니면 돈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채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저당권이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 아닌 사람, 채권자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3자 간의 합의. 제3자 간 뭐가 있어? 합의. 합의가 뭐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3자 간의 합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뭐라 할 수 있다?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주된 권리가 뭐한다? 이전하죠. 이전. 누구한테요? 뭐죠? 병한테요. 병한테 이전하죠. 그러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을 해. 누구한테요? 병한테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뭐라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수반성이다. 아까 우리요, 유치권에서 수반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것을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반성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수반성, 이것을 부종성,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요, 성립상의 부종성, 3자 간의 합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여기서요, 여러분 몇 가지를 좀 봐요. 뭘 보냐면, 첫 번째, 여기 이전하잖아요. 여기 저당권 이전을 하면 뭘 한다? 물권적 합의를 해야 돼요. 저당권을 이전하니까 물권적 합의요. 이런 합의는 뭐죠? 합의는 뭐다? 계약이죠. 계약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 뭐죠?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요, 양도인과 양수인 병, 을하고 병 간에 합의가 있으면 돼요. 합의가 있으면 되고, 여기서요, 갑이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A, 물상보증인 A나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어요. 아주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오로지요, 을이 지금 채권을 병한테 넘기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을하고 병하고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을하고 병하고. 다른 사람 합의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뭘 보느냐?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물권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죠? 이것은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어떻게 되냐면 채권. 그럼 항상 여러분, 채권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되냐? 채권은 특정과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누구죠? 양도인 누구하고요? 양도인 을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요? 양수인 누구하고요? 양수인 병하고요. 병하고 합의죠. 합의가 있으면 병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양도하기로 합의가 있으면 병이 채권자가 돼요. 알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항한다는 말이 나와요. 대항력,
대항한다. 이러면 몇 번 얘기해서 대항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대항한다. 제3자한테로 주장한다. 즉, 이 병이요, 이제 갑한테 채권을 양도받았어? 양도받아야지 저당권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양도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채권자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가가지고 갑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한테 넘겨받았다. 그러면 갑이 뭐라 그래?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너 누군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갑한테요, 내가 채권자니까 나한테 돈 줘. 이 말을 하려면, 그걸 뭐라 한다? 대항을 하려면, 뭐라 한다? 대항 요건을 같이 하지. 대항 요건. 즉, 대항 요건은 당사자 간은요, 당사자 간에서는 대항 요건은 통지나 또는요, 승낙을 있어야 돼. 통지나 승낙. 즉, 뭐냐? 의리요, 갑한테 통지해. 나 병한테 채권 넘겼다. 이렇게 갑한테 통지해. 그럼 갑이 뭐라고 그래? 응, 알았어. 그러면 나 을한테 병한테 줄게. 이렇게 승낙. 통지나 승낙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런데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돼. 확정일자 있는 증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이게 뭐죠? 이게 확정일자 있는 뭐죠? 등기라든가 내용 증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공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돼. 확정일자 있는 증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이걸 대항 요건을 하지 않았다. 대항 요건을 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병은 채권, 채권 넘겨받고 저당권 부기도 있게 했죠? 그러면 병은 저당권자예요. 채권자라고 했잖아요. 합의하면 채권자다. 채권자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저당권자죠. 단지요, 배당금에서 배당을 받을 때는 문제가 있겠죠. 알겠죠? 왜? 뭐가 없으니까요? 대항 요건이 없으니까. 만약에 경매가 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병이 갑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갑은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뭐가 없으니까? 대항 요건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있어도 일단 을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으니까 병은 채권자인 거예요. 채권자이고 여기요 부기에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이전 등기, 병은 저당권자죠. 여기서 내가 왜 얘기하냐?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병이 을로부터 채권을 이전받고 대항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저당권을 이전에 부기 등기를 했다.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했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 병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채권자고 저당권 등기가 있으니까. 저당권자니까 경매는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매 자체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해됐죠 지금? 이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요 전세권에서 똑같다니까. 전세권이 양도가 되죠. 전세권이요? 그럼 전세권에서 양도가 되면 전세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전세금이라는 채권도 양수받고 전세권도 양수를 받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떻게 되는가? 똑같아. 전세금에 대해서는 채권이니까 채권 양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원래 전세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거예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을이요 갑에게 받을 수 있는 돈 1억 있죠. 1억에 대해서 제3자가 압류가 딱 들어왔단 말이죠. 뒤늦게. 그러면 누가 저 1억에 대해서 누가 더 권리가 우선한다? 제3자가 우선한다. 왜? 제3자하고 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우선한다? 등기라든가 내용증명이라든가 공증이 더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3자가 나중에 이틀 뒤에 저 1억 원에 대해서 압류 등기가 들어왔어. 압류 등기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등기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3자가 더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넘겨를 받았어도. 아시겠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을이 병한테 채권을 넘기면 병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봐요. 갑이요 을한테요 만원 빌려줬어요. 그런데요 또요 을은요 병한테 또 만원 빌려줬어요. 그래서 뭐라 한다? 돈 만원 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쟤한테 돈 만원 빌려주고 있는데 쟤한테 가서 받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둘이 만원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돈 받으면 되죠.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줄게요. 그래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 뭐요? 채권 양도. 그러면 둘이요 반드시 등기가 없어도 채권자가 누구로 바뀌어? 을에서 누구로 바뀌어?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항 요건이 없어도 채권자는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고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하겠죠. 돈 을한테 빌린 돈 나한테 갚어. 그러면 내가 왜 언니한테 갚아요? 이러죠. 또 뭐가 없으니까
대항 요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채권의 양도 받았으니까 나는 여전히 누구다? 채권자죠. 그런데 돈 갚으라고 가죠. 가면 돈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나는 B한테 갚았는데 B한테 빌렸는데 내가 왜 C한테 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가서 돈을 받으려면은 B가 A한테 통지를 해줘야죠. C한테 돈을 갚으라고. 그러면 가서 이제 얘기하죠. 그 돈 나한테 줘. 그러면 어제 연락 받았어요. 드릴게요.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 없어도 채권은 넘어가지만 대항 통지를 안 해도 채권은 넘어가지만 단지 뭐다? 가서 돈을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돈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대항 요건이 뭐다? 통지 또는요 승낙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지 않고 제3 우린 당사자가 아니라 통지나 승낙만 있으면 돼. 그런데 또 제3자가 또 빌려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제3자와 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요 보험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보험금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또 압류 들어온 놈이 또 있단 말이죠. 있어. 보험 내야죠. 보험금 지급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보험금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 참 애매하죠. 알겠죠? 그럴 때는 손수에 따라서 가는 거지 내 멋대로 주면 안 되죠. 제3자의 압류나 또는 공증이나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죠. 보험금을. 그렇지 않고요 딱 봤는데 저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탁하면 되죠. 무슨 말이죠? 그런데요 밑도 끝도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보험금을 지급 청구를 발생했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혼자 판단해가지고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그러면 지금 나중에 한 달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한 달간의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봐가지고 명확하다 그러면 주면 되는 것이고 뭔가 찜찜하다 그리고 딱 보면 사람들 다 알잖아요. 왠지 좀 찜찜하지 않아요? 그럼 공탁시키면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이죠? 그런데 이도저도 않고 가만 놔두면 이자 내면 되는 것이고 좀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알아야지 나중에 여러분요 이게 뭐가 되냐면 임대차라든가 전세금 같은 거 보면 여러분요 수도 없이 중개업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알겠죠? 사람들이요 사업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이 전세금을 어떻게까지 내가 이걸 지키고 싶단 말이죠. 그럼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한테 와가지고 이것을 하게 그 사람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전세금이라도 지킬 거 아니에요.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 증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압류가 있고 공증권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럼 뭐라 한다? 그럼 몰래 그럼 저 사람한테 넘기면 되죠. 그러면 몰래 넘긴다는 게 뭐냐고. 알겠죠? 그것을 넘기면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알죠? 우리와 관계없는 옆집의 사람이라든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여기요 특히 공증 같은 거 하면 제일 낫겠죠. 공증 돈을 만들고 빨리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둘이 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세금에 대해서 내가 공증을 가져가죠. 알겠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여기서 이제 보면 갑이요 1억 원을 돈을 갚죠. 가면 어떤 것 같아요?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돈을 변제하죠.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당연히요. 알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 뭐란다? 전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그냥 이것을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전속상의 부종성 그냥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이게 이것은요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해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등기죠. 돈을 갚잖아요.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해요. 그럼 이 등기는요 무효가 돼요. 저당권은 그 자리에서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았는데요. 등기를 그럼 뭘 해야죠? 무효니까 말소를 해야죠. 그런데 말소가 되기 전에요.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요 병이요 등기를 또 이전을 했어. 병이 등기를 이전했어. 등기가 돈 다 갚았죠. 저당권 말소죠. 무효죠. 말소가 되는데 병이 등기를 가져가.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뭐다? 무효이다. 그럼 이건 말소전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또 하나요. 여기서 이제 보면 뭐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 위해서는 무효 등기 유용은요 뭐가 없어야 돼요?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용을 할 때 표제부요
표제부 등기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구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해서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유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뭐 간단하죠. 그림이요. 자, 그 다음에요. 불가분성이죠. 그럼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해요. 진짜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자, 불가분성이라는 것보다, 불가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10만 원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8만 원을 변제했어요. 8만 원. 얼마 남았죠? 2만 원 남았죠? 그러면요, 유치권이요, 5분의 1로 줄어드는가, 이 말이죠.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고 자동차 전부에 2만 원 때문에, 10만 원 때문에 자동차 전부를 유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10만 원 전부를 다 갚을 때까지, 지금 8만 원 갖고 2만 원 남았죠? 그 2만 원 때문에 자동차 전부에 똑같이 유치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분이란 건 뭐죠? 가분, 나눈다 이 말이죠. 나눌 수 없다. 가분. 뭐를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이나 저당권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죠. 그럼 9천만 원 갚았단 말이죠. 그러면 저 집에 저당권이 10분의 9는 줄어들고 10분의 1만 남아있냐 이 말이죠. OX, X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요? 돈 다 변제할 때까지.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물상대의요. 물상대의 시험 요즘요, 이게요, 지금 우리 시험이요, 몇 번 나왔죠? 다른 국가고 시험은 한 번 나오면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자주 나와요. 자, 물상대의는 뭐냐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갑의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죠. 그래서 저당권 플러스 등기를 하죠. 이렇게요. 그런데요, 이 저당권이라는 게 뭐예요? 이러면 물건이죠. 이런 물건은 뭐예요? 누가요? 사람이요. 뭐를요? 물건을요.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죠. 그런데 물건이 뭐죠? 이거죠. 그런데 이 물건이요, 이 물건이 멸실된 거예요. 멸실, 훼손, 그 다음에 멸회공이죠. 공용징수 수용이 되면서 국가로 수용이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 물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건이 소멸하죠?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물건이 물상대하면, 물상대라는 것은 멸회공됐다 이 말이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됐다. 그런데 아까 유치권은요, 물건을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멸실, 훼손 됐죠?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없어져. 그러니까 물상대의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의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논리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없어지는데 멸실이 되면서 화재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화재보험금이요. 훼손이 되면서 손해배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공용징수가 돼서 수용보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금이. 그럼 이것을 우리한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가치적 변형물. 이렇게요. 뭐냐? 가치라는 게 항상 뭐라고 그랬죠? 가치는 여러분 돈이라는 거예요. 가치는 변형됐다 이 말이죠. 뭐가요? 물건이 뭐로?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물건하고 이 돈하고는 같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물건 위에 있었던 저당권은 똑같으니까 이 돈 위에 미치면 된다. 돈 위에. 돈, 물건, 윗상자 위에. 알겠죠? 그래서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물상대는 이 세 가지밖에 안 돼. 뭐는 절대로 안 되냐? 매매대금 절대로 안 돼. 매매대금. 알겠죠? 매매대금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된다? 여기요, 차임 있죠? 차임, 월세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됐죠? 이것을 이제 우리 뭐란다?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물상대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럼 봐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이 나오면 이 보험금을 누구한테 주겠죠? 당연히 갑한테 주겠죠. 채무자한테. 그런데 채무자한테 주면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그래서 이것은요, 반드시 채무자에게 뭐 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이 압류는 누가 해야 되냐? 누가 하더라도 관계없어. 누가 압류하더라도 관계없어. 아무튼 압류를 해야 돼. 압류를. 언제까지요? 지급하기 전까지. 그리고 만약에 화재보험금 지급해버리죠? 더 이상 물상대의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상대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첫 번째, 지급하기 전까지. 두 번째, 압류해야 된다.
알겠죠?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해야 된다. 지급해버리면 더 이상 물상대리를 할 수가 없다. 세 가지만 된다. 멸회공만 된다. 멸회공. 나도 이름만 쓰기 싫어. 먼저 두 문자 따가지고 멸회공.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세 가지밖에 안 돼. 멸회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회공.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됐죠 지금?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강의 노트를 정리를 해요. 자 강의 노트 그 위에 한번 봐봐요. 자 저당권이죠. 갑이 채무자고 피담보 채권 확정이고 등기가 돼 있죠. 저당권 설정자고 갑이요. A는요 물상보증인은 물상보증인은 돈을 빌린 것은 아닌데 자기 아파트로 갑이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쓴 사람이죠. 을이 채권자 저당권자죠. 채권자 저당권자 그거는 주된 권리죠. 채권이 저당권이요. 종된 권리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지금 맞죠? 종된 권리 밑으로 가봐. 성립상의 부정상 까맣게 돼 있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자 무효,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자 무효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담보권자, 채무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으면 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우리가 전세권도요. 제3자를 전세권자를 할 수가 없어. 합의가 있으면 할 수가 있어. 제3자를 근저당권자를 할 수가 없어. 합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는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권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른쪽이요.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도 같이 뭘 한다? 이전하죠. 이전할 때 뭐나 이전하면 물권자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는 계약이고 채권이고 특징과 특정인이죠.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그 위에 주된 권리 병 이전이죠. 주된 권리 병 이전이죠. 거기다 이것만 좀 써봐. 여기만 병 이전에다 여기 이걸 좀 쓰란 말이죠. 알겠죠? 병 이전에다가 이걸 써. 병 이전. 왜냐면 이게 전세권에서도 똑같이 나와. 전세권에서도. 알겠죠? 그 위에다가 그 위에 병 있죠? 채권 넘은 병 있죠? 거기에다가 이걸 쓰란 말이죠. 알겠죠? 똑같아. 알겠죠? 이걸 알아야지 전세권에서요. 약간 어려운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판례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 이걸 몰라놓으면 그 판례를 이해를 못해. 알겠죠? 그래서 채권 양도.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가 있으면 병이 채권자가 돼. 그런데 대항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서는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다. 확정일자가 뭐냐? 그것은 등기라든가 내용증명이라든가 공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학개론 길잡이 지문이 무슨 말이에요? 지문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지문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거? 기본서에 유학 강의 노트에? 그 강의 노트를 다른 사람 아는 다른 사람 몇 사람 보는데 학계로는 내용이 자세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맞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자세하게 돼 있대요.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 물상대라고 돼 있죠? 다 됐죠? 자, 물상대에 보세요. 이제 밑에요. 물상대에 있으면 그래서 질권과 저당권이고 유치권은 없죠? 그래서 갑하고 을이 있죠? 을이 갑의 건물이요. 저당을 잡죠? 저당권은 위에 물권이죠. 물권은 사람의 물건을 지배하죠? 근데 물건이 지금 멸실되고 없죠? 그럼 멸회공이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러면 이건요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이죠. 가치적 변형, 가치 동그라미. 가치는 뭐다? 돈이다 이 말이죠. 돈으로 변형됐다. 그럼 뭘 해야 돼? 압류해야 되죠. 압류. 차임하고 매매되면 안 된다고 밑에 나와 있죠. 차임하고 매매되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오른쪽이요.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은요,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죠. 예외가 두 가지예요. 전세권에서 여러분요,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 그것을 불가분성. 공동저당은요, 동시배당, 알겠죠? 동시배당 때 안분행을 정하는 것이에요. 밑에 이 그림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내가 써놓은 거예요. 딱 네 가지가 나와. 네 가지가 피담보채권, 저당권이고, 전세금, 전세권, 요역지하고 지역권, 전유부분하고 대지사용권 또는 대지사용권 밑에다 써 대지권이라고. 대지권, 이런 대지권 썼어요. 그럼요,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고 대지사용권이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요,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정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한꺼번에 지금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 X죠. X.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요역지에 대한 저당권은 지역권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전세금에 대한 압류는 어디에 미친다? 전세권에도 미친다.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는 어디에 미친다? 저당권에도 미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이런 좀 이해됐어요? 그 다음 맨 왼쪽이요. 피담보채권이 뭐죠?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가 변제죠. 변제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알죠?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암기하는 게 제일 낫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잠깐 볼까요? 자, 말소 기준 권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요, 이 지금 첫 번째 장하고 지금 이 두 번째 그림 134페이지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저당권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인데요, 희한하게요, 여기까지 하면 저당권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저당권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면 저당권이 끝나버린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에서 담보물권에서 뭐가 중요하냐? 책을 쓸 때 이 책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아주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요, 담보물권 그래가지고 담보물권 맨 앞에다가 이런 것들 다 써놓은 사람이 있어. 좋긴 좋은데 나중에 저당권 와가지고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소술했냐? 모든 것을 그냥 다 담보물권에 관한 모든 것을 저당권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소 기준권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어디 가냐면 경미학원에 가면 이걸 배우죠. 그래서 80만 원 주고, 알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80만 원 주고 배우는 것을 지금부터 10분 안에 배운단 말이죠.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80만 원 내지 말고 800원씩만 내고 가. 알겠죠? 자,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요, 압류하고 가압류하고요, 그 다음에요, 가등기 담보 이렇게요. 가등기 담보. 이것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말소기준 권리는 세 가지예요. 갑이 있죠? 여기요,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요. 또 하나는요,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A하고 B하고 C하고, 여기요, 갑이 있으면 여기도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경락인이요, 정이고요. 여기는 경락인이 병이고요. 여기는 경락인이요, 여기 을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경락인인데요. 이 1번이요, 저당권이에요. 2번이요, 전세권 또는 지상권 또는요, 임차권이에요. 이렇게요. 임차권. 여기요, 근저당이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중에서 여러분요, 뭐를 찾느냐? 제일 위에 누가 있나 봐. 여기에 누가 있나 봐. 누가 있어? 저당권. 여기 뭐가 있어? 근저당권. 제일 위에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위가 어디예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기준이에요. 경매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면 이 예의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소멸주의라고 그래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을이 이제 경매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에 이 집이 5억짜리잖아요. 그럼 을은 5억에 들어가면 돼요. 이 사람이 2억이죠. 그러면 이 5억의 돈을 가지고 A가 2억 가져가고, 전세권자가 2억을 가져가고, 근저당권자는 2억 중에서 1억만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 손해보죠? 1억 손해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번에는 여기 을이요,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에요. 알겠죠? 여기는요, 근저당이에요. 여기는요, 저당권이에요. 이렇게요. 그럼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이 건물이 이제 자기는 5억짜리 생각을 해봐. 2억이다. 이렇게요.
그럼요, 이제 어떻게 한다? 이걸 또 차지하죠. 이거는 어디가 있나 찾아요. 어디 있어요? B가 있고, 어디가 있어요? C가 있죠. 그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요? B죠. B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B 이하는 전부가 다 뭐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걸 소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전세권자 임차는요, 소멸한다, 안 한다? 이것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것은 소멸하지 않고 밑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경매에서.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고 이것은요, 병이 인수하는 거예요. 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요, 이 건물이 5억짜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2억 원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병이요. 그러니까 경매를 들어갈 때 5억 원에 들어가야 돼요, 7억 원에 들어가야 돼요, 3억 원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에 들어가야 돼? 3억 원에 들어가죠. 3억에 3억에 들어가야지 얼마를 남겨놨다가 2억을 남겨놨다가 이 사람한테 2억 줘야 되니까 그걸 인수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얼마에 들어간다? 3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기서 이 사람이 저당권이에요. 이 사람이요 가압류예요. 이 사람이 전세권이에요. 여기서 2억이고 1억이고 2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경매가 5억이 나왔어요. 5억이 뭐죠? 3억이 나왔어요. 3억. 2억이 나왔어요. 2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경매대금 딸랑 2억이에요. 그런데 순서는요, A, B, C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예요? 저당권하고 또 뭐가 있어? 가압류하고 두 개죠. 두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요?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요. 전부가 다 소멸해? 소멸하고요, 돈을 나누어 가는 거죠. 2억을 나누어 가죠. 2억을요, 1억이라고 해야 돼. 1억. 2억이면요, 1억, 2억이야. 1억이 됐으면 이제 돈을 나누면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가죠? 1억. 남은 돈이 얼마죠? 1억. 그러면 이 가압류가 얼마를 가져간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았죠?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하고 그 밑에는요, 순서가 평등해요. 평등. 왜 그러냐?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는요, 채권을 가압류하거든요. 채권을. 그러니까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우리가 봤을 때 A, B, 갑, B, C를 놓고 보니까 이놈이 빠르고 이러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다 갑하고 B하고, 갑하고 C하고 문제죠. 갑, B, C의 문제가 아니라고. 채권은 항상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두 사람 문제지 갑, 을, 병 세 사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세 사람 다 놓고 보면은. 근데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 문제다? 갑하고 B하고 갑하고 C하고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건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나 가압류가 위에 있으면 그 밑에 사람하고는 평등하게, 순서가 평등하다. 순서가 돈을 평등하게 아니고 순서가 평등하다 이 말이죠. 순서가 똑같으니까, 순서가 똑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나누었느냐?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아가. 채권에게 비례해서. 이 사람 얼마죠? 1억. 이 사람이 얼마? 2억. 몇 배죠? 지금 2배 차이 나죠? 그래,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간다? 여기요, 2억이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1억 9천이라고 그래. 1억 9천이면 9천만 남았죠? 9천이면 이 사람 얼마 가져가고? 3천. 이 사람 얼마 가져가? 6천을 가져간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그림 한번 봐봐. 거기 1, 2, 3 그림을 봐. 말소 기준 권리라고 되어 있나요? 저당권, 그냥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을이 맨 위에죠? 을 이하는 모두가 다 소멸해요. 2번 봐봐. 2번이요, 저당권 이하는 소멸해요. 1번이요,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소멸하지 않아요. 인수예요. 경락인에게 대항해요. 경락인에게 대항한단 말은 경락인에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해요. 거기가 중요해요. 거기다 별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두 번째, 그러면 그건 소멸해. 원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은요,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가압류고 3번이 전세권이죠. 일단은요,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는 다 소멸하죠. 문제는 병하고 정하고가 문제예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에게 전세권자와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을 받아요. 그래 지금요, 경매에서 지금 얼마라고 지금 안 나와 있네. 지금요, 아마 1억이 남았나 봐요. 1억. 경락 대금이 얼마죠? 2억인가 봐요. 2억이면 밑에다 써. 경락인에다 가로 닫고 2억. 2억이면은 지금 을이 얼마를 가져가요? 1억 가져가죠? 나머지 돈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그 1억을 가지고 3,300, 6,700 이렇게 나눠 갖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선 이해됐죠? 자, 그다음 매각대금이죠. 그럼 매각대금을 봐봐요. 우리가 이제 경매대금이 나오죠. 경매대금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1번 저당권 실행비용, 2번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세 번째요 최우선 변제권 주택 상가 임금 최우선 변제권, 네 번째요 당해세, 다섯 번째 우선 변제,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기서 두 가지만 중요해요. 첫 번째요 제3취득자는 최우선 변제보다 더 먼저 경매대금에서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두 번째요 최우선하고 우선 변제가 있으면 무엇을 더 먼저 받는다? 최우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최우선 변제 이걸로 먼저 받고 우선 변제를 늦게 받는다.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임금이죠. 이것은 채권이죠. 밑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은 물권이죠. 원래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요 제3취득자는 최우선 변제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받고 나중에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채권과 물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취득자를 봐. 여러분 이제 밑에 제3취득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3취득자를 봐. 제3취득자 어떻게 되냐, 여기요 우리가 토지가 이렇게 있죠. 토지가 있으면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2월 1일 1억이 있어요. 1억. 그런데 이 건물이 5억짜리예요. 토지가요. 그럼 1억이 있는데 이 3월 1일 날이요. 3월 1일 날 병이죠. 병이 여기서 5억을 다 주고 산 거예요. 이걸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또는요 이 사람이 지상권자예요. 전세권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자, 이 사람들을 후순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하냐? 제3취득자라고 그래. 제3취득자는 후순위하고 제3취득자는 완전히 달라. 나중에 저당권 가면 근저당 가면은 이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하지 이 사람들을 후순위라고 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자를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이제 봐. 그러면 이 제3취득자는 그럼 어떻게 한다? 봐봐요. 만약에 경매가 되면 어디가 1번이에요? 경매가 되면 어디가 1번? 을이 1번이죠. 여기. 그럼 을 이 안에 전부가 다 소멸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도 다 없어지죠.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겠죠. 돈을 누가 갚아야 돼? 갑이. 근데 갑이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으니까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면 대신 돈을 갚아야지 어떡하겠어. 알겠죠? 경매 당해도 문제 안 되는데 자기가 경매 당하는 거 싫으면 자기가 대신 갚아줘야지. 갚아주면 이 돈 1억을 이 사람들 대신 갚았어? 그러면 자기가 빌린 돈을 갚았어요? 남이 빌린 돈을 갚았어요? 남이 빌린 돈, 이 돈 내가 받아와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와야 되죠. 자, 그럼 봐봐요. 먼저 변제기 후에요. 변제기 후란 말은 갑이 을한테 빌린 돈을 갚을 날짜가 지났어. 변제기 후 채무자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알겠죠? 채무자 갑이요 돈 갚지 말래. 자기 경매 당하고 싶다고. 그래도 그건 네 사정이고, 이게 경매가 되면 누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그러니까요 채무자 의사에 반하다. 세 번째 피담보 채무를 뭐라고? 피담보 채무를 뭐라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뭐라고? 말소하고. 네 번째 갑에게 뭐란다? 구상권을 행사를 해.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너가 갚을 돈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 나한테 1억 갚으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매가 됐어. 그럼 어떡할까? 경매가 됐어. 그럼 아까 말했죠? 경매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보다 더 먼저 뭐라다?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유치권자 뭐죠? 제3취득자도 매수인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봐봐요. 만약 경매가 되면 있잖아요. 갑이 지금 을한테 돈을 빌렸죠. 그래서 갑이 자기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죠. 이 집이 경매가 되잖아요. 갑은 경락 못 받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요 만약에 갑이 아니고 갑이 돈을 빌렸는데요. A가요 저당을 잡았어요. A가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경매가 돼요. 이 집이.
그러면요, 갑은요, 채무자죠? 채무자는요, 이 집에 대해서는 경락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면. 채무자는 자기 소유 물건이 경매되면 경락 못 받아. 채무자는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 경매되면 경락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이 사람도요, 제3취득자는 자기 게 아니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저것을 자기가 경락받을 수 있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1억 받아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얼마죠? 1억에다가요, 또 나머지 돈 있죠? 나머지 돈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되지.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전세권자가 전세금 2억을 줬다고 해봐.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니까 내가 또 1억 갚아줬어. 플러스 1억이 있어. 근데 이 집은 경매대금이 5억이야. 5억 중에서 이 사람이 1억 가져가죠. 남은 돈이 얼마? 4억이죠. 그럼 내가 받을 돈 얼마? 내가 배당금이 얼마? 순서가 2번이니까 3억이죠. 3억이니까 나는 얼마만 주면 돼요? 1억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수인 될 수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한번 봐봐요.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 설정 후 제3취득자,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하거나 매수한 자. 제3취득자 을은요, 경매되는 변제기 후에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해서 말소 청구하고 구상권 행사해요. 그 다음에 경매 후는요,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비용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러면요, 지금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유치권을, 아니 저당권을 배우기 위한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지금부터 봐봐요. 이제 지금 이게 136페이지죠.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요, 저당권은요, 딸랑 이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걸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울 것은 여기서 몇 개 안 돼요. 뭐 지금 있는 거 이거예요. 한번 봐봐요. 거기요. 피담보 채권이죠. 이때 채권은 현재 확정돼 있거나 장래 확정되거나 장래 불확정 채권이나 장래 조건부 기한부 채권 다 돼요. 또 써요. 맨 끝에다 뭐라 쓰냐?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것.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것이 다 돼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건 다 돼.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도록 기도해주면, 그래서 내가 합격을 하면은 1,000만 원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기도하는 값이 얼마로요? 1,0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다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은요, 360조죠. 360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와 위약금은 뭐가 돼야 돼요?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하잖아요. 근저당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1년분이고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는데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이때 1년분을 봐봐요. 이런 봐봐. 경매가 되면은 여기 저당권만 있나요? 경매가 되면? 여러분, 경매가 되죠?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껌딱지하고 코딱지하고는 다 붙어요. 알겠죠? A 붙고 B 붙고 C 붙고 압류 붙고 감류 붙고 전세권 붙고 방이 4개인데요. 방이 4개인데 임차인이 4명 붙어요. 알겠죠? 방이 4개인데 임차인이 4개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매가 되면 이 사람만 돈 받아가면 안 되죠. 경매되면서 이 후순위도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최대한. 그래서 우리가 지연배상은 1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후순위들 때문에 지연이자는 1년분만 받아가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후순위가 없다 그러면 다 받아가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지연이자 1년분이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고 채무자는 어떤 책임을 진다? 전부 책임을 진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특히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는데 뭐는 없다?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객체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은 등기다 등록을 해야 돼. 부동산은요,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이죠. 그런데 명인방법과 농작물은 등기라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요, 밑에 준부동산은 되죠. 그런데 오른쪽 준부동산 선박 봐봐.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만 등기를 해요. 페이지 136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맨 위에 보면은 맨 위에 어업권하고 광업권, 공유 지분 이런 것들 다 저당돼요. 특히 어업권에도 저당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맨 오른쪽 보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되죠? 그 밑에 별이 중요해요. 지역권, 임차권 안 돼. 지역권하고 임차권은 저당이 안 돼. 왼쪽 봐봐. 명인방법, 농작물 안 돼. 알죠? 그래서 저당권이 안 되는 건 이렇게 여기 많죠? 저당권 되는 건 이 중에서 우리는 시험에 나올 때 봐봐요. 다음 중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 이렇게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와. 지금까지 가장 문제 많이 나왔던 게 뭐냐? 지역권이에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 잡을 수 있는데 지역권은 저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권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네 가지를 암기하기 낫죠. 명인방법 농작물, 지역권 임차권. 뭐라고? 명인방법 농작물, 지역권 저당권. 명인방법 농작물, 지역권 저당권을 암기하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범위죠. 효력범위, 지금까지 이제 저당권에서 단일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그 뭐죠? 근저당권하고 이거하고 효력범위. 저당권의 효력범위는 뭐냐?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 미친다?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전후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경매 목록 있죠? 경매 목록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알겠죠? 경매 목록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종물은 뭐냐? 이런 봐봐. 주유소에요, 반드시 주유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주유소에 주유기가 다 있으니까 다 주유소는 무조건 주유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주유기가 없어도 되지만 주유기가 없는 주유소는 장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주유기가 있음으로써 주유소의 장사가 더 잘 되겠죠? 그걸 뭐란다? 주유소의 상용에 공해서 주유소의 경제적 이익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걸 뭐란다? 종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유소의 주유기, 횟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 수족관 건물. 부합물은요, 주유소 땅 속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요. 이런 유류 저장 탱크는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또 여기 뭐가 있죠? 정화조 탱크요. 정화조, 이런 것을 뭐란다? 판례가 부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여기에 미친다. 이 말이죠.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냐? 여기 주유소 건물 있죠? 주유소. 여기 2월 1일이요. 2월 1일 여기서 뭐랬냐? 여기 주유기가 있고요. 주유기를 설치했고, 여기 밑에다 기름 탱크를 설치했어요. 유류 저장 탱크. 여기요 4월 1일 날이요. 4월 1일 날 여기요 주유기를 설치하고요. 여기 밑에다가요 저장 탱크를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죠 주유소죠. 주유소 있으면 여기 A요. A가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언제요? 3월 1일 날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건물에다만 저당을 잡아서 건물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매가 되면은 이제 집행관이요 현장에 나가서 모든 걸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행관이 이제 보고서를 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경매 목록이죠. 알죠? 여기서 이렇게 경매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경매 목록을 보고 내가 뭘 한다? 경락을 받죠. 경락인이죠. 경락. 그럼 여기서 경매 목록에 이제 뭐가 있냐? 경매 목록이요. 여기요 건물 있어요. 건물. 여기요 임목이 있어요. 명인 방법이 있어. 노. 건물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2월 1일 주유기가 있어요. 그럼 2월 1일 기름 탱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경매 목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목록을 보고 내가 경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면 경매 보험 가면 이렇게 원탁 탭이 있단 말이죠. 거기다 이제 그날 경매가 있는 것에서 바인드 처리를 해가지고 까만 바인드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놔둔단 말이죠. 알겠죠? 경매 보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나중에 가면 돼. 가지고 이제 부동산은요 돈만 벌면 되니까요. 가서 보면 경매 바인드가 있으면 거기 이제 꺼내면 보면 보통 한 바인드에다가 2건 정도로 이렇게 해놓죠. 좀 두꺼워요. 그럼 이거 넘기죠. 넘기면 대부분이 뭐냐면 정말 사진도 어떻게 잘 찍었는지 깔끔하게 해요. 현장에 안 가도 알 수 있게끔 아주 자세하게 찍혔는데 물론 현장 가봐야죠. 그런데 아무튼 가서 보면 이제 자세히 쓰는데 뭐를 가장 많이 나왔냐? 그 물건의 감정평가. 여러분요 뭐를 보여줘? 학기론에 보면 감정평가하죠. 감정평가 뭐 3분법인가? 감정평가 있잖아요. 무슨 법 감정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 건물을 얼마로 계약을 했다, 얼마로 평가를 했다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것들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요 뭐 진입로 사진 찍고 건물 찍고 뭐가 있고 이렇게 찍어놓는단 말이죠. 그걸 이제 보고 나서 이걸 보고 나서 내가 경락을 받죠. 경락 받을 때 봐. 건물 경락 받죠? 경락 받으면 토지요? 경락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토지는 못 받아. 왜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없어. 여기 지금 건물만 저당 잡았다 해놨잖아요. 우리가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까지 경락을 받을 수는 있어. 아주 예외적으로 일괄 경매 청구일 경우만. 그것 빼고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주육이 되죠. 여기는 부합물이고 종물이고 되죠. 종물 부합물. 근데 여기는요 지금 4월 1일 거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4월 1일 주유기하고요 4월 1일 탱크도 경락을 받아. 없어도 경락을 받고 있어도 경락을 못 받아요. 무슨 알겠죠? 됐죠 지금? 이 말의 뜻이 뭐냐? 여기 봐 이제 아무 말이 없어야 돼. 아무 말이 없으면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든 2월 1일, 저당권 설정은 3월 1일이죠. 저당권 설정가 나온 후든 4월 1일. 경매 목록을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경매 목록을 따지지 않고, 알겠죠?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 없어야 돼. 약정 동그라미 약정. 없으면 동그라미 약정이 없어야 돼. 설정 전후를 보문하고, 전후를 보문하고, 등기를 보문하고, 경매 목록을 보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 또는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미친다. 맨 밑에요. 저당권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도록 뭐 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약정이 없어야지 미치니까. 약정하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오른쪽이요. 1번 경매 목록을 기준으로 경락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합물, 종물,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경락받을 수 있고, 2번 토지와 건물, 임목, 명방목, 농작물, 이 네 다섯 가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알겠죠? 그러니까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이나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줄 긋고 예외 해가지고 일괄 경매. 아주 예외적으로 일괄 경매는 아주 예외죠. 그 외에는 없다. 4번은요 전유 부분 줄고 밑에 가서 주된 권리, 저당권 아니 대지 사용권 줄고, 대지 사용권 그것을 말한다 종된 권리. 아까 우리 했어 박스에다 해가지고 유치권에서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도 미친다. 그 다음에 4번 시험에 잘 나오죠. 거기 봐봐. 4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 옆에다가 4번은 그림 한번 그려봐. 여기다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요. 이렇게 을이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요. 이 건물 있죠. 건물에 대한요. A 저당권이나 또는요. 전세권은 이 말이죠. 여기 건물이 주된 권리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만 한다. 미친다 이 말이죠. 미친다. 우리가 지상권을 왜 해요? 건물을 소유하려고. 어디에서요? 타인 소유에서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거기 지금 뭐라 하죠? 타인의 대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임차권에 만다. 미친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침해라고 나와 있나요? 자, 다 했어요? 여러분 저당권의 침해라고 나와 있죠? 그 침해를 보면요. 자, 1번 한번 봐봐요. 1번 저당권 플러스 점유 X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하죠. 반환 청권이 없어요. 반환 청권이 없어. 자요. 그 다음에 3번 봐봐. 손해배상 청권이요. 손해배상 청권은 바로 밑에요. 저당권 실행 전 거기 동그라미에요. 실행 전이라도 청구해요. 실행 전이라도. 자, 4번은요. 채무자가 담보로 뭐 한다? 손상 감소 멸실, 담보정을 결례하거나 파산 송고를 받죠. 그러면 뭐가 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단 말은 당장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어느 쪽이요? 저당권 설정자죠. 설정자 책임 있는 동그라미. 책임 없는 그러면 안 돼. 책임 있는 사이로 담보물의 가치가 현재 감소 줄고, 현재 감소. 그러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 줄고,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한다. 다른 담보를 청구하라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를 다른 말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담보를 보충하면 어떻게 돼요? 퍼펙트하죠. 담보를 보충하면 이제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즉시 변제라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X라고 나와 있어요. 즉시 변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즉시 변제를 청구했죠.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 봐봐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 시 손해배상이나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하고 손해가 발생하죠? 그럼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여러분요, 뭐가 없네? 지금 근저당권이 없어요, 지금요? 근저당권이 지금 근저당권하고요? 그럼 공동저당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부터 빠졌구나. 잠깐 여러분요, 기다리세요. 알겠죠?